안녕하세요 여러분, 반갑습니다. 누구나 이해하시기 쉽게 기업에 대한 정보를 전달드리고 있는 대기업 김아진 멘토입니다. 오늘 대신정보통신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. 가장 최근에 이 주가의 흐름 자체가 너무나 좀 좋지 못한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죠. 52주 신저가를 갱신을 했습니다.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께서 이 흐름이 과연 정말 좀 맞는 것일까? 이런 부분들 많이 의아해 하실 것 같아요. 그래서 사실 이러한 지금 현재 하락 추세 자체가 가장 좀 근본적인 이유가 될 수 있는 게 이 YOY 해가지고 이 전년 동기 대비 성장률이죠. 요거 자체가 좀 뭐 매출액, 영업이익, 당기순이익 모두 좀 역성장하는 모습은 보여주긴 했습니다. 자, 근데 그렇지만 아무리 그래도 연매출로 환산해보면 2천억 원대의 매출을 올려주고 있는 기업의 시가총액이 388억, 즉 400억도 되지 않는다는 게 과연 좀 맞는 것일까? 사실 제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좀 많이 저평가를 받고 있다,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거든요. 근데 좀 이게 그도 그럴 게 많이 우리 개인분들께서 투자를 하시기 좀 어려운 종목이다라고 생각이 되는 게 뭐냐면, 이 정치 테마 관련주에 엮이는 이상 우리가 뭐 쉽사리 이 주가에 앞으로의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그런 추이 자체를 예측하는 게 좀 굉장히 어렵습니다. 그 정치인이 어떤 활동을 하는지에 따라서 주가의 변동성을 가져가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었기 때문에 이 기업 자체의 뭐 기술력이나 아니면 어떤 성장성, 뭐 아니면 뭐 영업 마진율, 뭐 이런 부분들에 좀 주목을 하시기보다는 그 정치인의 행보에 주가 자체가 많이 좌지우지되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렇기 때문에 이 국장 자체가, 국내 주식시장 자체가 우리 여러분들께서 좀 많이 기피를 하시는 좀 그런 이유 중에 또 하나이지 않을까, 이런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일단은 이건 뭐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지만, 이제는 좀 정치 테마를 벗고 나서 이 기업 자체를 봐야지 하지 않을까, 이런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 저와 같이 이런 부분들 하나하나 좀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우선 우리 대신정보통신의 실적이 나왔죠. 보시면 이 35기 또 36기 37기 해가지고 우리 대신정보통신은 2분기를 기점으로 해서 2분기 3분기 4분기 그리고 다음 연도 1분기 이렇게 해서 연간 실적을 내고 있거든요. 자, 그래가지고 이 기간을 보시면요, 우리가 37기를 보셔야겠죠. 보시면 23년 4월 1일부터 24년 3월 31일까지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. 그래서 이 연간 실적 추이를 놓고 봤을 때는 계속해서 좀 성장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어요. 매출액 같은 경우에 2,567억 9천만 원 정도 달성을 했고요.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 약 88억 원, 그리고 당기순이익은 약 65억 6,700만 원 정도. 그러니까 뭐 매출액뿐만 아니라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 부분에서도 이렇게 연간 실적 추이를 놓고 봤을 때는 계속해서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근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당장의 이 주가에는 반영이 좀 되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. 그래서 이 매출액 자체를 형성하고 있는 이 사업 부문을 놓고 보실 때 이 시스템 통합을 가지고 좀 주력 사업으로 영위를 하고 있는 기업이니만큼 이 매출액의 비율 약 90%가 넘어가는 94% 넘어가는 부분을 매출 비율로 이렇게 좀 차지를 해 주었습니다. 그리고 그 중에서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봤을 때 이 시스템 구축 부문과 기타 IT 서비스 부문에서 가장 많은 매출을 좀 발생시켜 주었다. 그렇지만 좀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, 아직까지는 이 수출 쪽 매출을 발생시켜 주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, 이 부분은 뭐 여전히 좀 아쉽게 좀 작용을 하고 있어요. 그렇지만 여러분들 뭐 확실한 건 이렇게 지금 현재 뭐 성장을 해주고 있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사실 우리가 주요한 포커스를 두고 나서 이 투자 판단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. 그러니까 이 정치인의 행보보다는 사실 이 기업 자체를 좀 보시면서 투자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. 아마 이 부분은 우리 주주님들이시라면 저와 좀 많은 공감들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. 자, 다음으로 보실 건 지금 현재 남아있는 수주 상황입니다. 보시면 수주 총액에서 기납품액을 빼야겠죠. 그리고 지금 현재 남아있는 이 수주 잔고를 보시면요, 약 337억 원 정도 아직 수주 잔고가 남아 있습니다. 그 말인 즉슨 아직까지는 좀 실적에 반영되지 않은 수주 잔고도 남아있다 라는 부분이죠. 자, 이 부분도 그냥 간단히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, 자, 지금 가장 최근에 우리 대신정보통신의 분기별 실적 추이를 놓고 보시면요, 제가 오프닝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매출액과 영업이익 그리고 당기순이익 부분에서 전년 동기 23년도 1분기와 24년도 1분기 실적을 놓고 비교해봤을 때 이 매출액 부분에서 좀 역성장하는 모습 나왔고요, 영업이익 부분에선 적자로 전환됐습니다. 그리고 당기순이익 부분에서도 적자로 좀 전환이 됐어요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우리 대신정보통신 주가에 굉장히 좀 좋지 못한 그런 좀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,
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. 근데 뭐 사실 그렇지만 이 정치 테마에 엮여있는 이 관련 주식들은 제가 오프닝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좀 쉽사리 예측을 할 수 있는 그런 뭐 부분에 있는 그런 주식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. 일단 요거를 이 실적 자체를 연간 실적 추이로 놓고 보셨을 때 일단 매출액 부분 보시면요, 계속해서 꾸준하게 좀 증가를 해주고 있는, 성장해주고 있는 모습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리고 영업이익도 마찬가지예요. 영업이익도 마찬가지로 꾸준하게 증가해주고 있는 그런 흐름 보여주고 있고, 당기순이 또 마찬가지로 24년도 이제 3월달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놓고 보시면 66억 원 정도 이렇게 우리가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 연간 실적 추이만 딱 놓고 봤을 땐 굉장히 좀 꾸준하게 잘 성장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, 실적 자체도 굉장히 좀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지고 있다, 이렇게 좀 평가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, 너무나 아쉽게도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제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. 제가 오프닝 때도 말씀드렸지만 매출액 자체가 거의 2천억 원대를 이렇게 좀 달성을 시켜주고 있는 그런 기업이 시가총액이 여러분들 지금 이제 400억도 되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. 그리고 가장 최근에 우리 대신정보통신이 이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의 데이터 센터 이전 증설 약 270억 원 정도 사업 수주까지도 했어요. 6월 10일자 이슈인데 이 부분이 좀 사태에 이것도 반영이 되진 않았습니다. 관련된 내용 같이 한번 좀 보시면요, 제1사업 데이터 센터 구축 시 대신정보통신을 담당 사업자로 선정한 바 있기 때문에 요번에 제2 사옥의 데이터 센터 구축을 이렇게 좀 사업 수주를 했다라는 거거든요. 그래서 가장 최근에는 사업 규모만 약 430억 원에 이르는 한국수출입은행 데이터 센터 구축 이전 사업을 수주하고 추진하고 있기도 합니다. 근데 너무도 아쉽게도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제 이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으로 작용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라서 아마 우리 많은 주주님들께서 굉장히 좀 많이 답답하실 것 같아요. 자, 그래서 이렇게 차트로 넘어와서 같이 한번 좀 보시면요, 오늘 장에서 좀 52주 신저가를 또 한번 갱신하는 그런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. 그리고 사실 지금까지 이렇게 좀 이 주가의 변동성이 있었던 것 자체가 지금 이제 유시민 관련주로 엮여 있기 때문에 이쪽 정치인의 그 행보에 따라서 주가에 좀 많은 영향을 준 거거든요. 그러니까 이 좋은 호실적 기조임에도 불구하고, 물론 24년도 1분기 실적만 딱 떼고 봤을 땐 역성장하는 모습을 보였지만, 그래도 이 연간 실적 추이를 놓고 봤을 때 계속해서 꾸준하게 좀 성장을 보여주고 있긴 한데, 그런 부분들이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지는 않아요. 그래서 차트를 좀 넓게 보셔도 아시겠지만 지금 요때보다 지금 좀 이 주가의 레벨 자체가 상당히 좀 낮은 위치에 자리를 해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사실 이런 종목으로 주식 투자를 연습하기에는 좀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. 왜냐면 사실 이 주가라는 것 자체가 그 기업의 가치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좀 그런 부분이고, 또 이 기업이 얼마만큼 좀 사업을 잘하고 돈을 잘 버는지, 사실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돼야 좀 정석적인 흐름인데, 말 그대로 이 정치인에 좀 엮여 있는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저 포함해서 어떤 이 정석적인 기업 분석만 가지고 좀 바라보는 그런 시각으로는 좀 많이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일단 오늘 영상에서 당장은 좀 기술적인 부분에서 말씀드려보면요, 이렇게 지금 현재 52주 신저가를 갱신하기 전까지는 그래도 요 근처에서 좀 꾸준하게 좀 지지를 받아주는 모습 보여주었거든요. 근데 이렇게 지난주 금요일장부터 이쪽 지지라인을 이탈하고 나서부터 오늘장도 또 추가적인 주가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지금 이제 이 52주 신저가를 갱신했기 때문에 뭐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 뭐 좀 특별한 지지 구간이나 이런 부분들이 없어요. 그렇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들 좀 추가로 신규로 진입을 고려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보수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하시는 게 조금 더 안전한 투자의 지름길이지 않을까,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. 어찌되었건 이런 박스권 흐름 자체를 깨고 지금 이탈하고 주가 조정이 나오고 있는 만큼 일단은 단기적인 관점에서 어떤 구간에 좀 지지를 받아주는지, 요 유무가 일단 좀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이지 않을까, 이렇게 좀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정리하도록 할게요. 오늘 영상의 내용이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되셨으면 저희 대기업 채널 구독,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저는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